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타이틀이 노출의 모든 것이란 타이틀입니다. 제가 뭐 사진인문이라든가 이런 강의 파트에서 노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죠. 설명을 해드렸지만, 노출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노출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노출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출 파트만 따로 띄어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노출의 모든 것 이렇게 담았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요 노출 강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어떤 카메라든 그러니까 브랜드에 상관없이 또 어떤 렌즈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빼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다 보면 충분히 누구나 다 이 노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 노출이라는 건 그만큼 사진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노출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노출은 사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출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출의 정의는 뭡니까? 빛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가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미지 센서나 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해서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름에 적당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빛을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는 노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참고적으로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exposure라는 말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출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노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노광이나 노출이나 영어 원문으로 보면 다 익스포저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구분하는 게 이 노출은 카메라로 빛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가 노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노광이라는 건 뭐냐면 필름 사진에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필름을 갖고 작업하게 되면은 이걸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뽑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후보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촬영을 해서 촬영한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현상한 필름을 가지고 확대기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또 한번 빛을 줘서 인화지라는 그 감광 재료에다가 상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화지에다가 빛을 주는 작업은 노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고요. 사진 찍을 때 카메라를 조절해서 빛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노출이라는 건 빛을 조절하는 행위를 익스포저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시작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도 많아지고 메뉴도 상당히 많습니다. 폭도 굉장히 넓고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카메라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그런 필름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두꺼워졌어요. 제가 아주 과장되게 말씀드릴 땐 뭐 백과사전만큼 양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능이 복잡해지고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복잡해지고 많아진 기능 대부분이 다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에 집중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뭐 측강 방식이라든가 노출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빛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측각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HDR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내가 원하는 노출의 결과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 모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캐논 자료로만 올려놨는데 그 수동 모드가 있고 조리개 우선 모드, 뭐 셔터 우선식 모드, 프로그램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촬영 모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또 노출, 내가 원하는 사진가가 찍은 이미지의 결과물을 사진가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빛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로 돼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노출의 중심을 두고 카메라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사진이란 매체는 이렇게 빛에 의해서 좌우가 되느냐?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 작업들이 있는데, 사진은 빛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매체잖아요. 빛이 없으면 사진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포토그래피, 사진, 우리말로는 사진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만, 이건 제가 다른 파트에서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어인 포토그래피라는 게 포토하고 그래피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히라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사진이거든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빛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럼 사진은 빛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느냐? 그럼 이제 좀 그 사진의 발명 단계로 살짝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진술이 등장하던 시기에는 유럽 대륙에 영국을 출발로 해갖고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 발명을 한다든가 특허를 내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고, 사회 계층 자체가 과거에는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 그러니까 귀족층하고 서민층만 이렇게 두 개의 사회 계층이 있었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돈이 생김으로 해서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아주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는 근데 수작업이잖아요.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유럽 전체에서 이걸 그림을, 그러니까 초상화나 이런 걸 꼭 손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무에서 유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뭘 통해서 이미지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은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은이라는 건 은광에선 굉장히 반짝거리던 것이 광살 밖으로 들고 나오면 은이 검게 변한다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게 구조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사진을 발명했던 사진 발명가들은 은을 이 사진의 재료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변하는, 그런 빛에 의해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을 고정시키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걸 빛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뿐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진 발명가로 인정받고 있는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사파로 그려져 있는 니엡스가 자신의 거실에서 창밖을 통해서 카메라를 조정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그때 찍은 사진이 요게 창밖의 풍경이라는 요 화면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원본은 시간이 18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고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윤곽이라든가 뭐 지붕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뭐 사진 발명사에서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요 사진을 한 장을 고정하는데 8시간이라는 빛을 축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그래피라는 이름 자체가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용어로 해갖고 요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은 빛을 전혀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빛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사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야 빛이 너무 많다, 빛이 좀 덜하다라는 거 이런 기준점은 주관적일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로우 키라는 게 있고 하이 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둡고 빛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이걸 찍은 사진가는 이 자체가 자신이 찍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빌 브란트라는 사진가가 찍은 건데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빛이 굉장히 오버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키 사진인데 의도적으로 하이키로 찍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사진 작업을 했던 그 미국 친구가 찍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하이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빛을 과하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주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 오버로 찍는다 그래서 그게 정답일 수가 없는 거고 남들이 부족으로 찍는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출을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노출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훌훌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포토샵 뭐 라이트룸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 톤을 조절해 주면 되고 밝기를 조절해 주면 되는데 뭐 카메라에서 그까짓 거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뭐 강의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본이 좋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물을 폭넓게 조절이 가능하지만요. 원본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로 후보종 작업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본 자체를 오리지널 원본을 제대로 노출을 줘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건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노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카메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